네, 저는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장윤선이고요. 목요일 이 시간은 미디어 프로파일링 코너입니다. 두 분의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낯서시죠? 여기 딴 사람이 앉아 있으니까. 장 기자가 별로 안 낯설기 그래요? 때문에 감사합니다, 교수님. 늘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다를 자주 떨어가지고 예.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두 분 평소에 방송 굉장히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예. 혹시 방송에서 한 발언 때문에 혹시 소송에 걸리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지요? 저도 있죠. 어, 저는 2번이나 있었어요. 두 번이나요? 그거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은? 그 하나는 그 둘 다 물론 형사적으로는 다 무혐의. 그러니까 문제가 명예훼손. 없다. 예. 그러니까 명예훼손으로 건 거죠. 근데 이제 한 사람은 민사 소송을 또 걸었어요. 네. 그래서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발언했던 문제 가지고 네. 저는 근데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얘기했는데도 그 내용이 잘못됐다고 저를 공격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문희정 평론가께서는 저는 유튜브에서 제 의견을 말했을 뿐인데 그걸로 예. 두 분 다 경험이 있으시군요. 오늘 뭐 송사 없도록 오늘 제가 손님 게스트이기 때문에 예. 네, 오늘 방송 좀 조심히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종편한 프로그램 앵커 있어요. 별명이 있는데 앵그리 앵커라고 혹시 그 사람 얘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이미 계실 것 같은데요. MBN 뉴스파이터 진행자 김명준 앵커 얘기입니다. 이분이 프로그램을 그냥 진행했을 뿐인데 심의 대상에 올랐어요. 그래서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 그 방송 내용 잠깐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대체 뭐가 그렇다면 이 참사에 대해서 156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참사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지라는 겁니까? 누가 책임이 있다는 겁니까? 왜 이렇게 솔직하지 못해 말을 빙빙 돌립니까? 이거 해석할 사람 해석하고 말 사람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무책임하게 저런 입장문조차 빙빙 돌려요? 아유. 최 교수님은 김명준 앵커랑 잘 아시죠? 네. 이 프로그램 고정 패널. 고정 패널 오늘도 출연하고 왔어요. 지금 갔다 오셨어요? 네, 갔다 방금 왔어요. 만나고 네. 오셨어요? 네, 직접 만나고 그러셨구나. 이 얘기도 했습니다. 같이 이 얘기도 했어요? 네. 이분은 어떤 캐릭터? 캐릭터가 이래요. 캐릭터가. 네, 그러니까 캐릭터가 근데 앵글이. 더 재밌는 건 네. 방송이 딱 끝나잖아요. 네. 정말 순한 양이에요. 그러니까 방송에서만 이렇게 화를 내는. 방송에서만 그래요. 방송용이네. 그럼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네. 방송이 저러니까 평상시에도 그럴 거라서 절대 그러는 인사도 90도로 합니다. 저보다 나이가 어리거든요. 네. 만나면 뭐 형님 하면서 90도로 인사를 하고요. 말도 조용조용해요. 근데 이제 방송의 프로그램 성격상 네. 그 캐릭터를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한 거의 10년 됐어요, 이 프로그램이. 근데 장수 프로네요. 네, 뭐 여기 출연한 분 많아요. 변호사들 박지훈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다 그렇구나. 여기 출연하죠. 배종찬 소장 오늘도 예, 배종찬 예. 소장 같이 하고 같이 왔는데. 했어요? 예. 아니 근데 이거 본인 또 뭐라 그래요? 아까 논란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예를 들면 당시에는 이상민 장관의 이제 그 사과 문제를 가지고 얘기한 건데 네. 저도 방송을 오랫동안 같이 했잖아요. 민주당이나 아니면 민주당 인사에 대해서도요 정말 신랄하게 해요. 그리고 특히 범죄자들 얘기할 때 네. 그때 막 이제 그러면 저도 같이 흥분하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예를 들어서 그 대리 만족이라고 해야 될까요? 시청자들이 볼 때 정말 나쁜 사람이다 이 사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했을 때 그걸 표현하는 방식이 자기가 대신해 주는 거고 이제 패널들도 사실은 같이 그렇게 얘기해요. 저도 예를 들면 뭐 지난번에 누구야 최근에 그 살인했던 그 나쁜 네. 사람 있잖아요. 예. 그 사람에 대해서도 이게 진짜 사람입니까 인간입니까 이렇게 이기경에 대해서도 그렇게 얘기 저도 했거든요 같이. 그러니까 이게 하루 이틀 있었던 게 아니고 10년 동안 이랬던 거예요. 네.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러면 만약 이게 문제라고 하면 왜 10년 동안 가만히 있다가 네. 하필이면 이상민 장관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만 떡대내 가지고 이걸 문제 삼는지가 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분이 주로 하시는 말이 있어요. 사람입니까? 맞아요. 사람입니까? 예.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 문희정 평론가께서는 어떻게 네. 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사실 방송- 예.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요. 예. 제가 방송을 이제 원래 MBC에서 시작을 했어요. MBC 이제 지역의 아나운서로 시작을 해가지고 네. 처음 방송을 배울 때 정말 소위 말해서
아주 정식 방송을 배워가지고 아, 방송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예, 이렇게 그러니까 예. 지금은 사실 굉장히 교과서에 어긋나는 방송을 하고 있어요. 우리 김명준 앵커가. 근데 그래서- 팬들은 굉장히 많아요. 아까 막 제작진께서 올려주셨는데 팬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특히 네. 좀 그러니까 주 시청층이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요. 또박또박 조금 큰 소리로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걸 훨씬 좋아해요. 굉장히 잘 들리시는 네, 맞아요, 거죠. 맞아요. 분변하듯이. 그래서 좀 이제 제가 지금 개인적인 생각이거는 뭐 그 젊은 층에 있는 분들은 너무 시끄럽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데 주 시청층 분들은요 되게 만족스러워하세요. 그래서 MBN에서 가장 프로그램 시청률이 높은 프로그램 중에 하나예요. MBC에서 MBN 너무 홍보하면 안 되는데. 아 그렇습니까? 근데 어쨌든 문희정 네. 평론가님 이분이 방송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올랐다고 하는데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건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 27조 위반인데요. 네. 이게 이제 품위 유지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여기 이제 총 5개의 항이 있는데 네. 그 첫 번째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과도한 고성, 고함. 예의에 어긋나는 반말 또는 음주 출연자의 불쾌한 언행 등의 표현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도 이게 과도한 고성, 고함 요 부분에 들어간 게 아닐까. 예. 교수님 그 방송심의에 대한 규정, 네. 뭐 신문방송학과 교수님이시니까 네.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든 건가요? 2008년도에 처음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발족을 해요. 아, 그게 이제 2008년 2월 29일 날 처음 생겼고요. 이명박 정부 때네요. 그렇죠. 그 전에는 없었어요. 네. 그러니까 방송통신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 예전은 네. 방송위원회 거기서 조그만 국으로 운영이 되던 것을 독립을 시켜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만들었고요. 이건 사실은 국가기관도 아니에요. 근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위원들의 추천은 여야 그리고 국회가 추천하게 돼 있어요. 여야 국회의장. 네. 그러니까 이 여야 국회의장 그리고 예전에 청와대 지금은 대통령실이죠. 네. 그 대통령이 3명, 국회가 3명, 국회의장이 3명 이렇게 추천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네. 9명이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좀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위원장이 되고 위원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심의가 좀 편향적이다 이런 비판을 받았던 경우들이 좀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정치적 논란에 오히려 네. 휘말리는 경우가 그런 거 많이 많다. 있었어요. 이런 네, 말씀으로 좀 맞아요. 들리는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분이 앵그리 앵커 네. 이런 어떤 거를 트레이드마크 뭐 캐릭터처럼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네. 유독 이번에 이 건이 걸린 이유가 뭐냐 앞서도 살짝 교수님께서 힌트를 좀 주시긴 했는데 네. 이게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심의를 해서 그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 그 결과는 권고. 권고. 예. 아, 권고는 어떤 겁니까? 권고는 그 크게 심의가 두 가지가 있어요. 네. 행정 지도와 그다음에 법정 제재. 네. 근데 법정 제재를 받으면 벌점을 받아요. 방송국들이. 근데 그 벌점이 어디에 영향을 미치냐면 재승인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쳐요. 아, 그러니까 이번 사안은 네. 권고가 나와서 이건 행정 지도이기 때문에 벌점은 나오지 않아요. 법정 네. 제재는 아닌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국 입장에 상당히 부담이 돼요. 이게 누적되면 재승인 심사 과정에서 감점 요인을 찾다가 공고받았네? 그래서 감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송국 입장에서는 가능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안 걸리게. 제재를 받는 걸 네. 싫어하죠. 근데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말씀드리면 네. 그 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처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을 예를 들면 네. 우리도 이제 미국의 체제를 좀 비슷하게 따온 건데 방송통신위원회라고 그러잖아요. 네. 미국은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라고 그러죠. 네, Federal FCC. Communication Commission이라고 하는데 그 안에 국으로 있어요. 국으로. 아. 근데 그 심의 내용이 우리처럼 이렇게 예를 들면 품위 예. 뭐 이런 게 없어요. 정치적 편향성도 아예 심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그 연방통신위원회의 심의에서 주로 보는 건 뭐냐면 선정성, 그 다음에 폭력성 폭력성. 이 두 가지만 봐요. 그러니까 정치적 편향성도 아예 심의 대상. 우리는 근데 정치적 편향성도 보죠. 그 다음에 폭력성. 품위 유지도 보죠. 막 이러다 보니까 방송국들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과정에 이게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검열하게 네, 될 그런 것 경우가 같아요. 이런 많아요. 말 해도 되나라는 생각을 특히 정치적 발언 같은 경우에는 예. 편향성 시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근데 앞서 저희가 살짝 놓친 게 있는데 이분이 이게 말한 게 11월 1일이잖아요. 네, 11월 그렇죠. 1일자 방송인데 이게 이태원 참사 나고 4월 뒤에 네, 맞아요. 방송이에요. 근데 원래 이 프로그램이 연애 프로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신변 잡기 뭐 이런 얘기들 주로 많이 다루는 사건 사고를 예, 사건 많이 사고. 하죠. 근데 이제 그 대선 기간 동안도 정치를 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출연했으니까 예, 알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그때 주요 내용은 사건, 사고, 연애가 주 내용이지만 네. 정치적 부분에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도 전혀 다루진 않았고요. 정치적 부분을 다룰 때는 여야 패널을 또 불러요. 그리고 이제 사건 사고 할 때는 주로 이제 일반 패널하고 변호사들이 많이 나오시고. 그러면 이번에 걸린 거는 이상민 장관을 비판했기 저는 때문에 그런 거라고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인다. 생각하는 이유는 왜 그렇게 제가 생각하냐면 네. 5명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안에 소위들이 있어요. 네. 이번에 결정이 난 게 방송소위인데 네. 방송소위에 5명이 위원이 있거든요. 그중에 2명은 국민의힘 추천이고 2명은 민주당 추천이고 네. 위원장은 국회의장 추천이에요. 그렇군요. 근데 공교롭게도 국민의힘 의원 2명이 징계를 하자고 그러고요. 민주당 의원 2명은 징계하지 말자고 그래요. 네. 그렇게 해서 마지막 국회의장 추천이 징계 쪽으로 가는 바람에 물론 이제 법정 3대 1 로. 제재는 아니지만 권고가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거는 정치적인 사안에 대해서 예. 정치적 이유로 이런 판결이 이런 어떤 심의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문희정 평론가님 네. 김웅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힘 의원이잖아요. 이분이 이거 뭐 지금 과거로 회귀하자는 거냐 이런 비판의 글을 SNS에 올렸어요. 네. 보도는 많이 안 됐더군요. 네. 그냥 이렇게 조언을 하셨어요. 김영준 앵커 제발 정치인을 보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정치인들은 결코 격에 떨어지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육모방망이로 뒤통수를 빠개버려야 일본은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 나라고 하다 죽었나? 이런 이야기는 절대 품위 유지 위반이 아니지만 이게 뭡니까? 라고 여당과 고관 대작을 까면 그것은 분명 품위유지 위반입니다. 우리 당은 품위유지 위반에 엄격합니다라고 하면서 네.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김웅 의원께서. 그러면서 레트로가 대세라 금지곡 시대로 회귀하나요? 하시면서 예전에 사실 정치적 이유에 의해서 근데 사실 그 정치적 이유라는 게 굉장히 우스웠잖아요. 일반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 네. 그런 거에 의해서 뭐 금지곡 내려졌던 거 그런 것도 예로 들었습니다. 역시 아나운서 출신이셔서 그런지 네. 무슨 구연 동화를 듣는 것처럼 설명이 귀에 어쩜 이렇게 쏙쏙 박히게. 아 진짜 역시 근데 전문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한 가지만 생각이 말씀드리면 아까도 네. 제가 말씀드렸지만 네. 민주당이나 민주당 의원들 잘못한 게 있으면요 똑같은 톤으로 얘기했어요. 그거는 찾아보시면 돼요. 자료가 다 있으니까 이걸 그렇게 보시면 안 되는 이유가 왜 이번 사안만 가지고 문제를 삼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참 공교롭다. 공교롭네요. 네, 이거 오늘 취재를 좀 기자들이 해봤으면 네. 좋겠다. 김영준 앵커의 톤은 어땠나요? 오늘도 똑같았어요. 아, 그래요?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그렇군요. 잘했다 그랬어요 제가. 그렇군요. 자, 두 번째 주제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미디어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회사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앞에 있는 옆 네. 동네 TBS 아닌가 싶습니다. 서울시가 재정 지원을 중단해가지고 그렇죠. 더 큰 논란이 좀 되고 있는데요. 지금 사장님 뽑고 있어요. 대표이사 그렇습니다. 뭐 공모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모 절차가 마무리가 된 거죠? 네. 지난달 29일 그 후보자 공모를 마감했고요. 네. 심사에 이제 본격 착수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10여 명에 대한 서류 심사를 마쳤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3일 날 공개정책 설명회와 면접 심사를 거치게 되면 이제 20일 경에 2명 이상의 최종 후보를 서울시장에게 추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정확하게 몇 명의 후보자가 또 어떤 사람들이 지원을 했는지 이런 부분은 전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비공개로 하는 이유가 뭡니까, 교수님? 이거 사실 뭐 공개 정책 네. 설명회 같은 건 해서 뭐 네. 프레젠테이션도 하고 뭐 이래야 되는 거 당연히 아닙니까? 그래야죠. 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네. 비공개를 하는 게 자체가 이상하고요. 네. 실제로요. 2019년도에 사장을 뽑을 때 네. 그때는요 공개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TBS와 서울시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다 그분들이 프레젠테이션 하는 거 보여주고 평가도 받고 이랬어요. 그리고 이름도 공개잖아요. 네. 공개인데 왜 공개를 안 하는? 공개 정책 설명회인데 왜 공개를 안 하는 거예요? 비공개로 하든지 그러면 아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거기서 말하는 공개는 예. 100여 명의 시민 평가단에게만 공개를 합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된다. 왜냐면 그럼 앞에다가 100여 명. 그렇죠. 예.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예. 그럼 이 전례가 있잖아요. 2019년도는 그러면 왜 서울시와 TBS 유튜브로 방송을 했냐는 거예요. 그건 누구든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뽑는 것이 너무 이렇게 가려지고 제대로 공개가 안 된 부분은 이거는 대단히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께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라는 프로그램이 없어졌잖아요. 네. 뭐 다양한 뭐 신장시계 신장개업도 없어지고 네. 그 여러 프로그램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 TBS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MBC만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문희정 평론가께서 네. 소개를 좀 해주세요. 지금 사실 다 음악 방송으로 돌렸다
없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아, 일단 그 올해 내부 지원금 자체가 많이 삭감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인 압박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때 가장 좋은 인력이 네. 내부 인력 활용이거든요. 이럴 때 자사 아나운서가 굉장히 유용합니다. 그래서 TBS 내부 사내 아나운서들이 그 시간대를 맡아서 지금 음악 방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뭐 어찌됐든 어제 보니까 많은 분들이 MBC로 이사를 오시고 있어요. 청취자분들께서 이사를 많이 오고 계시더라라는 말씀을 좀 전해드리면서 TBS 안에 좀 직원들 안에도 갈등이 좀 있다. 이런 보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네, 어떤 원인이 있을까요? 이유가 뭐냐면 언론에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정확히 얘기하면 중앙일보가 보도를 했는데 네. 여론조사 결과, 그러니까 직원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를 한 거예요. 설문조사를. 아하.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꼭 집어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편파적이다, 그러니까 편향적이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거의 60%에 가깝다라고 네. 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개했다면 언론사가 공개를 한 거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노조 입장에서는 왜 이게 공개가 됐냐, 그러면서 갈등이 시작됐는데 이 조사를 주도했던 곳이 TBS 공정방송위원회예요. 그러니까 공방이라고 보통 이제 일반 언론사들 다 있어요. MBC도 아마 있을 거라고 네, 저는 다 있죠. 보는데. 언론사마다 다 있죠. 공방위에서 주축이 돼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 여론조사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반대하는 내부의 그 노조가 있었고, 노조가 2개거든요. 양대 노조 중에. 예.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러니까 물론 공방위도 본인들이 유출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어떤 방식으로 유출됐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공개되면서 마치 내부 직원들이 뉴스공장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이미지가 형성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있고, 네. 이제 누가 이걸 유출했냐 가지고 서로 노조끼리 또 충돌이 있고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지면 뭐 갈등이 좀 첨예화되고 맞아요. 뭐 그런 문제가 있는데 TBS 역시 피해갈 수는 없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이번 주하고 다음 주가 청취율 맞아요. 조사 조사죠. 기간이라고 네. 합니다. 아직 뭐 결과는 안 나왔을 텐데 유튜브 조회수 뭐 이런 거 굉장히 뭐 많이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까, 문희정 평론가님? 일단 그 TBS 유튜브를 제가 가보니까 네. 구독자 수가 많이 빠지지는 않았어요. 근데 구독 취소를 하는 과정이 살짝 번거로워서 그냥 내버려 두는 경우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그게 완전히 다 없어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살짝 남아있는 프로그램들은 여전히 이제 그것만 골라서 선택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2018년부터 5년 동안 무려 라디오 청취율 조사에서 전체 프로그램 중 1위를 차지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덕분에 다른 TBS 프로그램도 조금 덕을 보면서 시청률이 오르기도 하고 청취율이 오르기도 했는데, 그 아침 시간대가 사실 지금 무주공산이 됐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디를 갈까 했더니 다들 선택을 MBC를 많이 하셨다고. 제 주변 분들이, 저도 사실은 MBC를 선택을 7919님께서 저도 MBC로 넘어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예, 하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근데 보통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라디오 주파수는 한번 고정되면 잘 바꾸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예, MBC가 잘 수성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그렇죠. 이 청취율 여론조사 기간에 또 뉴스아이킥 많이 눌러주시면 좋겠다. 물론 저도 뭐 오늘 끝입니다. 뭐 그러지만 어찌됐든 이런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 교수님께서 뭐 뉴스공장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시고 하시니까 네. 그 뭐 TBS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는 어떠세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TBS의 새로운 사장으로 와야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이 늘 얘기했던 게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편파적이다, 편향적이다. 그거 가지고 계속 문제를 삼고 서울시의 국민의힘 의원들도 그것 때문에 조례안 내 가지고 폐기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원도 안 했고. 그러면 거기에 맞게 와야 된다고 봐요. 뭐 처음에 교육방송 한다고 그러고 막 그게 말이 안, 전 죄송합니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교육방송 있잖아요. EBS. 시민의 방송이 무슨 교육방송을 합니까? 저는 시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얘기해주고 네. 그걸 얘기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시의 각각의 현안들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하고 또 반대 얘기도 하고 이래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서 저는 오세훈 시장이 그렇게 주장하셨던 것처럼 네.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그리고 어느 한쪽에 진보든 보수든 아니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편들지 않는 네. 그런 사람이 와야 돼요. 근데 본인이 그렇게 얘기해놓고 만약에 진짜 누가 사장이 됐는데 네. 그 사람이 편향적이거나 아니면 특정 정당에 가까운 분이거나 거기에 몸담았던 분이거나 이러면
이거 어떻게 믿을 수 있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오 시장이요. 네. 내부 자정 기능이 작동하는 것을 전제로 지원 의사가 여전히 있다고 밝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결국은 TBS에 대한 재정 지원 중단을 원상복구시킬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는 인물이 최종 후보에 오르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결국은 친 오세훈 시장이나 여권의 보수 성향의 후보가 발탁되지 않겠느냐라는 예상을 다들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예. 그러면 정치적 편향 논란이 또 제기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죠. 언론 내부에서는 또 비판하게 되고 뭐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맞습니다. 자, TBS 순한 맛, 매운맛 어떤 맛으로 갈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광고 들을 시간입니다. 잠시 광고 듣고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미디어 프로파일링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최진봉 교수, 문희정 평론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문희정 평론가님, 네. 이번 주에 주목하신 눈에 띄는 외신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우리나라와 관련이 있는 얘기인데요. 네. 윤석열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지 않고 신년사를 그냥 9분 동안 혼자 원고를 읽으셨잖아요. 9분 20초. 예, 네. 그러면서 조선일보와는 또 단독 인터뷰. 단독 인터뷰를 하셨어요. 기자 입장에서 그 단독 인터뷰를 하는 건 어떤 네. 느낌인가요? 그거는 굉장히 우리를 다 따시키고 있구나. 대통령께서 너무 한 매체만 사랑하신다라는 느낌을 대놓고. 팍팍 주시는 것이죠. 예. 네. 사실 이거는 언론 정책으로 좋은 정책이라고 평가받기는 절대 아니죠.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예.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자체도 문제였지만 거기서 얘기한 부분이 살짝 논란이 됐는데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윤 대통령이 네. 한미가 미국의 핵 전력을 공동 기획, 공동 연습 개념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핵무기는 미국의 것이지만 정보 공유와 계획, 훈련을 한미가 공동으로 해야 한다. 미국도 상당히 긍정적인 입장이다. 과거 해국 사안으로는 우리 국민을 납득시키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이 부분과 관련해서 미국 측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잖아요. 네. 물론 우리 기자들은 아무도 미국 측에 문의를 하지 않았어요. 로이터 통신 기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지금 한국과 공동 핵 연습을 논의하고 있냐라는 질문을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NO라고 한마디를 했죠. 자, 이게 이제 어떻게 된 거냐라는 걸 가지고 논란이 됐는데 외신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졌다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네. 교수님은 이거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바이든 대통령이 명확하게 얘기한 거잖아요. 네. 그런 계획이 없고 없다. 훈련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인데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그러니까 물론 이게 지면으로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원본은 모르잖아요. 분명히 조선일보는 녹음을 했을 거예요. 그 녹음에서 정말 어떤 말을 했는지를 조선일보가 그대로 썼는지 아니면 해석의 과정에서 영문판으로 나오면서 영어를 본인이 집어넣는지 그건 제가 모르겠는데 네. 둘 다 문제예요. 만약에 있는 그대로 얘기했는데 윤석열 대통령 그대로 얘기했다고 하면 네. 이게 사실이든 아니든 둘 다 문제다. 첫째는 사실이라면 그런 논의가 있더라도 외교 관례상 양측이 함께 발표하기 전에 뭔가 혼자 발표하는 건 문제가 돼요. 외교 결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 그게 아닌데 본인이 해석해서 얘기했다면 미국의 동의도 받지 않고 본인이 얘기한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애매하고 특히 그 여러 가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핵과 관련된 문제라면 네. 한 번 더 확인을 했어야 돼요. 그렇죠. 예를 들면 기사 쓰기 전에 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일반적으로 했던 발언들이야 그냥 쓰면 되지만 이런 핵과 관련된 예민한 문제라면 문제. 그렇죠. 대통령실에 한 번 더 확인해서 이런 의미냐 진짜 연습과 훈련을 하는 거냐 라고 확인하고 써야 되는데 그런 확인 과정이 없었다면 조선일보가 기사를 작성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래서 조선일보가 번역을 잘못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은, 네.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윤 대통령이 말한 한미 간의 핵전력 공동 연습을 영문으로 조인트 엑서사이즈라고 적시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외신 기자 입장에서는 이거 진짜? 공동훈련이야? 라고 질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선일보가 임의대로 이걸 해석해서 이 영어로 번역을 한 거라면은 조선일보 측에 책임이 있을 수 있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조선일보 차원에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제대로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이후에 보인 저는 언론들의 태도가 더 문제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단순히 다른 언어의 표현에서 오는 오해이고 해프닝이다라는 식으로
속된 표현 한 번만 쓸게요. 그냥 마사지하기 바쁜 언론 보도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심지어 조선일보에서 네. 백악관 고위 관계자 우리 인터뷰했어요. 그러면서 고위 당국자 행정부 고위 당국자 인터뷰를 하니까 그 얘기 맞다더라. 근데 그 얘기가 우리가 살짝 오해가 있었는데 이 TTX 얘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TTX 는 또 뭐냐면은 뭡니까? 예. 작년 11월에 이제 우리 정부와 미국 간에 이 훈련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면서 핵과 관련된 어떤 그 이야기를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진짜 핵무기를 미국과 같이 공유하는 거의 차원이 아니고 네. 그 정말 유사시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어느 선까지 이야기를 할 수 있는지 테이블상에서 그렇죠. 논의를 해보자. 그러니까 우리가 테이블 탑 엑서사이즈, 네, 그렇죠. TTX. 도상훈련. 그렇죠. 훈련. 그러니까 뭐 전력 폭격기가 나오고 이런 차원이 전혀 아니라는 아니라, 거예요. 네. 시뮬레이션 비슷한 걸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예. 네. 근데 저는 여기서 또 하나 저는 이거 한 게 있어요. 만약에요. 네. MBC 가정을 하는 겁니다. 놀라지 마시고. 네. MBC가 이런 보도를 했어. 네.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이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 네.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MBC랑 일단 인터뷰를 안 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해서 네. 문제가 되는 단어를 써가지고 논란이 되면 그 언론사를 막 뭐라 할 거예요. 왜 제대로 보도 안 했냐고. 바로 근데 소송하겠죠. 조선일보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뭐라고 한마디 하질 않아요. 그것도 저는 좀 이상합니다. 네. 그럼 그대로 했다는 건지 본인이 말을. 그렇게 이해가 되잖아요. 상당히 이게 그러니까 미국도 당황하고 네. 우리도 당황해서 서로 양국이 해명하느라 진땀을 빼는 그런 모습이 계속 연출이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문제가 아니라 이게 핵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예민합니다. 국제사회가. 맞아요.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사실 만약에 한국 대통령의 이 발언이 왜 문제가 됐냐면은 이게 미국 측에서 뭐 훈련이 있고 뭐 만약에 대수롭지 않게 반응을 했다면 다른 나라도 같은 이유로 우리하고도 그걸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도 미국의 동맹인데 우리도 적으로부터 위협을 받고 있는데라는 얘기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핵과 관련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굉장히 단호한 모습을 그렇죠. 보이고 있다라는 네.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미국은 비확산 전략이기 맞아요. 때문에 우리한테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유 제가 늘 시간 조절에 실패해가지고 아니요, 무슨 벌써 말씀.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두 분 너무 감사합니다. 미디어 프로파일링 지금까지 최진봉 교수 문희정 국제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